안녕하세요. 닥터 꼬집입니다. 요즘 워낙 임플란트가 대중화되어 있기는 한데요. 여러 개의 치아를 갖다가 발치 임플란트를 진단을 받은 분들이 많이들 찾아오고 계십니다. 이게 진짜 뽑아야 되는 치아인지가 좀 궁금한 거고,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주변에 보면 임플란트 하고 난 다음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대로 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찾아들 오시는데요.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참을 만큼 참으시다가, 왜냐면은 진짜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프다고 병원에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정말 참다가 정말 이제 잇몸 질환이 잔뜩 진행이 돼서 더 이상 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오신 분이신데, 이 환자분을 어떻게 치료했는지 전체적인 경과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심한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들,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 분들, 아래 앞니가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. 네, 심한 치주 질환과 어금니 통증으로 도저히 씹을 수가 없어요 라고 이제 오셨는데요. 이분은 실은 저랑 가까운 분의 아버님이셨어요. 근데 이제 원래 다니던 병원이 있으셨는데 이제 뭔가 제대로 된 임플란트 하고 나서도 좀 불편하시고 하니까 제대로 된 치과를 찾다가 아드님 소개로 이제 오신 분이신데요. 이제 맨 처음에 60대 남자분이셨는데 전체적으로 검진을 하고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고 오신 거예요. 그래서 어금니 쪽에 통증이 씹을 수가 없다고 해서 오셨는데, 이 치아에 관해서 살릴까 말까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.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에서는 뿌리 끝에만 이렇게 염증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실은 신경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살려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, 이 환자분은 치아를 싸고 이게 치주인대 공간이 이렇게 좀 넓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약간 수직 치근 파절이 있던지 아니면 잇몸 질환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 이런 양상이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 치아는 이제 또 중요한 게 치아의 흔들림인데, 모빌리티가 좀 심했어요. 그러니까 윗니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이제 이렇게 산발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발이는 굉장히 안정적인 거잖아요. 근데 이게 치아가 많이 흔들린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뼈가 이미 무너졌을 때예요. 그래서 이 치아는 치주 질환이 너무 심해서 보존이 어렵기 때문에 발치를 결정을 했고요. 일단은 발치를 하자마자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어요. 제가 다른 케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, 예전에는 뽑아놓고 한참 기다렸다가 또 임플란트 수술하고 또 한참 기다렸다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뭐 한 10개월, 1년 걸리고 이랬는데, 요새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기 때문에 한 3개월, 4개월이면 끝난다. 그리고 왼쪽 아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치아가, 여기는 이제 치아 발치하신 지가 오래 되셨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뭐 쉽게 진행을 했죠. 임플란트를 할 때는 원래는 이 앞에도 임플란트니까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묶어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, 이 앞에 거는 아직 멀쩡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안 끼게끔 센터에서 잘 해주면 되겠죠.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뼈의 고정력 자체가 워낙 좋으셔가지고 이 위쪽 부분까지 연결하는 2차 수술까지 한꺼번에 한 케이스예요. 그래서 아래 턱뼈 같은 경우에는 뼈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2차 수술까지 하고 좀 낮은 힐링 어버트먼트를 끼워 놓으면은 큰 문제 없이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차 수술까지 한꺼번에 하는 편을 좋아합니다. 그래서 환자분이 한 번 더 마취하고 수술을 할 필요가 없겠죠. 2차 수술까지 한꺼번에 하면. 그리고 아래 앞니 같은 경우에는 실은 좀 너무 염증이 심했었어요. 좀 뒤쪽에 좀 엑스레이를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뼈가 다 녹아 있는 거라서, 실은 다른 병원에서는 여기는 임플란트가 불가능해요 라는 이야기를 원래 들으셨다고 하셨거든요. 임플란트가 불가능합니다, 뼈가 없으니까. 하지만 일단 이거를 제거해 주면서 임플란트를 조금 깊게 식립하고 뼈 이식을 해서 좀 해주기로 했어요. 왜냐면 이게 이제 이 치아가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결국에 할 수 있는 게 앞니는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옆에 치아를
이제 삭제해가지고 브릿지로 해야 되는데, 이제 브릿지로 하게 되면은 옆에가 안 그래도 잇몸이 안 좋은데 과연 이거를 브릿지로 해서 또 얼마나 오래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플란트가 가능하면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, 이 옆에가 지금 뿌리가 요거만큼밖에 안 남아있는데 여기다가 힘을 받아가지고 브릿지로 하게 되면 이 송곳니야 튼튼하니까 괜찮지만 이게 문제가 이치아가 조만간 또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두 개를 갖다가 걸어서 이 두 개를 걸고 이렇게 묶는 경우가 일반적인데, 과연 이 치아들이 멀쩡한 치아를 깎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어떻게든 해드렸던 겁니다.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이제 치료하기 전에 이제 발치유 임플란트를 해드린 경우고요. 여기 발직한 케이스고, 이쪽 아래도 임플란트 이렇게 잘 들어간 케이스입니다. 그리고 항상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센터에 정확하게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이 센터에 그렇게 해야지만이 나중에 나사도 안 풀리고 임플란트가 흔들린다던가 교합력을 받을 때 음식도 잘 씹히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아래 앞니는 여기가 이제 뼈가 요렇게 없었는데, 좀 제가 뼈 이식도 많이 해놓고 했는데 결국에는 좀 많이 내려가긴 했어요. 근데 뭐 이 옆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드린 케이스입니다. 뭐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불가능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치아 깎아가지고 이렇게 브릿지를 했었어야 되는, 그렇게 이제 다 이해를 하시고 하려고 오셨는데 임플란트를 하게 돼서 이 멀쩡한 치아는 그냥 내버려 두고 안 깎았으니까 되게 좋아하셨죠. 그리고 이제 치료 전 사진이랑 치료 후 사진을 보면 지금 이쪽 편에 이제 임플란트를 해드렸고, 이 아래쪽 없는데도 임플란트를 해서 잘 했고, 이 부분도 임플란트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 치아도 잇몸이 안 좋고, 이 아래도 잇몸이 안 좋고, 여기도 안 좋고, 조만간에 아무튼 임플란트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나실 분이에요. 근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꺼번에 발치유 임플란트로 가느냐 하는 김에 다 하겠다 해가지고 다 뽑고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제 개인적으로는 임플란트라는 거는 뼈랑 그냥 부착이 되어 있고 뭔가 살아있는 치아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하시는 소리가 입맛이 별로 없다. 음식을 씹기는 씹는데 돌을 씹어도 뭘 씹었는지 못 느낀다, 약간 이런 고유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, 일단 기본은 임플란트를 하려면 편안하게 음식물이 안 끼게 내 치아 같은 임플란트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, 기본적으로는 내 치아가 가장 입맛도 좋고 잘 씹히기 때문에 내 치아를 보존을 해서 최대한 수명을 연장해서 임플란트 할 수 있는 기간을 뒤로 미룰 수 있으면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. 대신에 남아있는 치아들에 대해서 잇몸 관리를 꾸준히 오셔가지고 하시다가 적합한 시기에 임플란트를 하는 거를 결정을 하셔야지, 또 폭탄 맞은 것처럼 뼈가 다 녹은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시면 임플란트 한 다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, 이렇게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임플란트 시기를 결정을 하실 때 잇몸에 대한 꾸준한 뭔가 정기 체크업과 관리를 해주시는 병원을 꼭 골라서 그렇게 정기 체크업을 하시고, 중간에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한 개씩 아니면 한쪽씩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임플란트로 이제 바꿔가는 거죠. 어금니를 바꿔가는 거고, 나머지 살릴 수 있는 치아들은 계속 청소하면서 더 잇몸이 나빠지지 않게 유지 관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은 뭐 치주 질환이 좀 심해서 다들 뭐 나이가 들면 잇몸이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, 과연 이거를 그냥 결국에는 뽑고 임플란트 한다고 해서 치주 질환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, 치주 질환이 생기셨던 분들은 본인의 치과 위생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세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해야 또 문제가 안 생기지, 임플란트를 해도 음식물 끼는 게 관리가 안 되고 계속 음식물 끼는 거 양치도 안 하시면 똑같이 임플란트도 치주염이 생겨서 또 임플란트 재수술하시고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, 이런 관리들을 갖다 꾸준히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으셔서 꼭 주기적으로 아플 때만 가시는 게 아니고
평상시에 치과랑 좀 친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DM 닥터꼬집 좋아요와 구독 요청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